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5시 39분 비트코인 현재 3,858만원대, 하루에 10% 넘는 급등락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요동을 쳤는데, 일단은 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이 나가지고 ETF가 이제 출시를 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여기서부터 3만 달러를 정확히 찍고 나서 이 구간에서 그 뉴스가 가짜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블랙록 측에서 직접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하면서 엄청난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 윗꼬리 자체가 굉장히 크고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엄청난 또 이제 요런 구간에서 이제 숏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숏도 좀 한 방에 터트리는 롱 무빙이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숏을 좀 터트리려는 롱 무빙이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가짜 뉴스의 출처, 바로 코인텔레그래프입니다. 이 코인텔레그래프가 트위터를 올렸고, 근데 이제 그 트위터를 올리는 과정, 근데 이제 우리가 코인텔레그래프라는 이 채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가상자산 전문 매체 중에 인지도가 꽤 높은 곳이고, 이 X죠, 트위터 팔로워 수가 19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190만 명이 보는 뉴스 채널에 블랙록 ETF 승인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작전 세력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작전 세력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거대 금융기관들,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 이런 기관들도 뭐 작전이라고 보다는 오히려 이제 투자 전략에 가까운 형태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쭉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실현할 때는 이익을 실현을 하겠죠. 사실상 우리는 그런 어떤 일련의 행위들을 작전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가격을 펌핑시키고 자기들의 물량을 팔아 넘기는 행위는 우리가 작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일어난 이 가격 펌핑, 특히나 190만 명에 달하는 코인텔레그래프 채널을 통한 어떤 작전이 일어났었다라고 우리는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적으로 비트코인이 큰 변동성 없이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져주면서, 특히 바닥을 갱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이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등이 크게 나왔다는 점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현물 ETF 승인도 1월이나 3월 정도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승인만 된다라고 했을 때 강력한 슈팅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점을 이용한 작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세력들이 뭐 이런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에 샀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물량을 매집한 이후에 코인텔레그래프 채널을 통해서 여기서 한번 가짜 뉴스를 터트린 다음에 강력한 상승을 일으켰고, 하지만 그것이 가짜였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아마도 레버리지를 이용한 작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특히나 비트코인은 시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걸 현물 매집으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롱 레버리지,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10배, 20배 레버리지를 통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쌓았다가 가짜 뉴스 터트리면서 쭉 올라갔을 때 매도를 쳤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10% 이상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10배 정도만 레버리지를 썼다 해도 100%, 2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뭐 이제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를 올리기 전에 여러 데서 뭐 50배, 100배를 썼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1000%까지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혹은 그 이상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퍼드 작전, 가짜 뉴스를 통한 작전 행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런 자리에서 롱을 탄다든지, 뭐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샀다 하더라도 뭐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상관이 없지만, 뭐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쓰면서 여기서 롱을 탄 경우에는 바로 숏으로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롱을 잘못하게 되면은 바로 청산이 날 수도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피뢰침으로 위로 올렸다가 바로 내려 꽂는, 잡코인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행태가 이번에 좀 비트코인에서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이런 구간에서 롱을 탔으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최고점 구간에서 저희는 숏을 들어갔죠. 숏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무리 현물 비트코인 블랙록 ETF가 승인이 정말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매물대라는 것은 한 번에 뚫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저점 바닥권에서 뉴스 하나가 터졌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이 31K 있죠, 31,000달러 이 매물벽, 전고점이라는 이 매물벽을 시원하게 한 방에 뚫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전에도 우리가 여기도 매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매물대가 있었고, 강력한 상승 이후에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내렸다가 올릴 때 여기 윗골이 보이시죠? 한번 뚫고 나서 저항은 있고, 결국에는 여기 저항 자리를 매물을 소화해주는 과정 이후에 이런 식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의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의 매물대가 지금 상당히 두껍다. 31K 매물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ETF 승인이 난다 해도 한번 걸리고 여기서 시간을 끌으면서 매물을 소화해 준다든지 이 구간에서 한번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2차 3차 돌파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설령 진짜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숏을 타점을 어느 정도 잡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세게 결과적으로 이제 단타를 칠 때는 결국 우리가 분봉을 참고를 많이 하죠. 근데 1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음봉 마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봉, 장대 양봉까지 여기서 장악형으로 음봉을 먹어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여기를 손절 잡고 숏을 치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가짜뉴스가 판명되면서 숏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줬기 때문에 바로 어젯밤 22시 32분이죠. 여기서 숏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숏을 들어가서 쭉 빠져줬고 22시 32분 저희 타점 안내방에서 정보방에서 무료 특급 정보방이죠. 이쪽에서 10시 32분에 숏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쭉 내려왔죠.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서 익절을 하든 여기서 익절을 하든지 길게 뭐 오늘 아침까지 끌고 왔을 경우에는 또 상당한 수익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점 자리에서는 어차피 손절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뉴스였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뚫고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숏을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때 여기 근거가 되는 음봉이 떴죠. 마감봉이 떴기 때문에 이거 믿고 여기 손절을 잡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빠지다가도 이게 만약에 진짜 뉴스였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린 거를 전부 다 반납하지 않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만 반납을 해주고 뭐 요 정도 구간까지는 줄 수 있어도 바로 휩소 주면서 이런 식으로 또 재차 2차 3차 돌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구간은 우리가 짧게 또 숏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숏, 그 다음에 뭐 오늘 아침에 반등 타점, 롱 타점 그런 것도 다 잡아드렸고 이런 식으로 숏으로 또 55% 수익, 44% 수익, 370% 수익, 이런 식으로 숏 자리를 잘 잡게 됐을 때는 수익을 또 크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숏으로 529% 수익, 요런 식으로 레버리지 높게 쓰는 경우에는 또 446% 요런 식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타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현상에서 물론 가짜 뉴스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ETF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앞으로의 차트 방향은 결과적으로 이 윗꼬리 자체가 지금 너무나 심하게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지금 단기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내렸다가 반등 주고 쭉 내렸는데 그냥 연속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반등하는 척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여기 지금 꼬리 자리 있죠. 이 꼬리까지 한번 가는 척 했다가 쌍고의 형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결국에는 3, 4주 정도는 숏 추세로 눌리는 그림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윗꼬리 자체가 너무 크고 여기에 이제 쌓여있는 악성 매물을 한 번에 좀 극복하기 힘들고 너무나 한 번에 슈팅을 3만 달러까지 준 그 후폭풍이죠. 그래서 윗꼬리가 좀 심하게 달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꼬리를 어느 정도 먹어주다가도 쭉 이제 하락 추세로 여기도 보시면은 꼬리 달린 이후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정도 폭의 아마 이제 하락세, 여기서도 이제 고점 찍고 나서 쭉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7% 정도의 조정을 좀 거치고 눌림 이후에 또 상승 추세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같은 패턴이 좀 나와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고점을 어쨌거나 높여놨기 때문에 저점도 조금 높여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도 이런 채널을 그리면서 이 채널 안에서 쭉 내려왔을 때 27,600달러 정도까지는 한번 좀 눌려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눌리면 올라가고 눌리면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좀 보여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눌림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정도는 우리가 분할 숏, 뭐 올라간다 해도 많이 올라가봐야 29,200달러 정도 선까지의 반등 이후에는 숏으로 이런 식의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거나 앞으로 큰 방향성 자체는 단기 눌림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엄청난 윗꼬리의 후폭풍으로 인한 단기 하락이 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로 인해서 한바탕 소동이 좀 있었고 지금도 이제 반등하는 척은 해주고 있지만 여기 윗꼬리를 기점 삼아서 쌍고를 그려주고 한번 또 이런 식으로 빠져주는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장에서는 또 우리가 숏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는 숏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 게 맞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그럴 타이밍이고, 정말로 비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이 된다. 지금 시장에서는
1월에 승인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1월에서 3월이죠. 최대한 미룰 수 있는 게 지금 3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초에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내년 초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번 눌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게 어쨌거나 이제 상승 파동이 1파, 2파, 3파까지 쭉쭉 내주면서 마지막에 작전까지 써가면서 롱으로 무리하게 이제 끌어당겨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어느 정도 반등세가 좀 꺾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내려오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눌림이 이렇게 필요한 시점이다. 눌림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그 다음에 ETF 승인되면서 결국에는 고점 32K까지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아마도 좀 거시적으로는 이렇게 눌리고 나서 1월에서 3월 정도의 펌핑이 좀 나오기 위해서 연말까지는 조금 좀 눌리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빠지는 구간부터는 또 롱으로 접근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숏으로 좀 접근하다가 많이 내려온 구간 27,000달러 밑에서는 우리가 또다시 롱으로 접근했을 때 정말로 ETF 승인이 나면서 강한 펌핑, 그리고 여기 매물대를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매물대에서 한번 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N자 형태로 2파 3파로 뚫어내는 그림이 앞으로 조금 예상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뉴스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뉴스보다도 저는 어쨌거나 우리가 스캘핑을 하는 입장에서는 차트 위주의 접근이 중요하다. 진짜 뉴스였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 이런 봉의 형태를 보고서 여기서 롱을 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거는 진짜 뉴스라더라도 숏을 쳤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도 중요하지만 차트의 형태라든지 차트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트가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뉴스라 해도 너무나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무리한 롱 추격보다는 반대로 숏으로 짧게 보는 그런 식의 접근도 유효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차트가 어느 정도 올라온다 해도 여기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손절이 많이 걸려 있으면은 이걸 한번 툭 건드리고 소화를 다 시켜버리고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올라오는 28,600 이상부터는 우리가 분할 숏으로 좀 어느 정도 모아갔다가 한 번에 좀 크게 쏟을 때 또 익절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도 마진 거래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타점 차트 분석 내용들 저희 카톡 정보방, 특급 정보방 무료방이죠.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계속적으로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저번 영상에서 잡코인 펌핑 시즌이나 지금은 잡코인들이 지금 연말을 앞두고 결국엔 작전 세력들도 올해 좀 뭔가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연말 시즌 앞두고 잡코인들, 특히 업비트 쪽에서 이런 잡코인들이 지금 펌핑이 나오는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룸 네트워크가 쐈고 그 이후로 이제 제2의 룸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빅, STP, 메타디움, 피르마체인, 아크 다 올라갔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오브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낸스에 조금 이제 마진이 상장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시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빅이 지금 어쨌거나 잡코인들 중에서 좀 안 올라간 코인들이 주봉상으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연말에 한번 좀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시빅도 2주 전 영상이죠. 2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코인들,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 시빅 반등자리다 말씀을 드렸어요. 모스 시빅 이런 것들 반등자리고 105원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105원대에서 한번 반등을 어느 정도 좀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좀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 125원. 근데 이런 거는 여기에 윗골이 계속 달고 떨어지는 이 구간까지는 한번 쳐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50원에서 160원 정도까지 좀 목표로 보고 좀 더 들고 갈 만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메타디움도 뭐 말씀드렸던 코인이죠. 3일 전 영상, 엊그저께 영상에서 아크도 말씀드렸고, 여기 보면 STP, 메타디움, 피르마체인 이런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메타디움도 잘 올라가고 있고, STP도 올라가고 있고, 아르고, 그러니까 요런 잡코인들 중에 아직 제대로 안 쏜 코인들이 한 번씩 조금 많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직전에 매물대, 여기도 보시면 아르고도 보시면 여기 윗골이 달려있는 200원에서 220원까지는 한번 쳐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인치 네트워크도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바닥으로 옆으로 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접근해볼만 하죠. 이런 것도 충분히 작게 보면은 여기 직전에 매물대 라인 380원 정도까지 한번 쳐줄 수 있고,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요 자리 47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메디블록 같은 코인들도 지금 딱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 거래량 터졌죠.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뭔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메디블록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바닥을 다져왔기 때문에 잡고 펌핑이 여기서 한번 줄 경우에는 17원에서 20원까지 그래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 메디블록.
그리고 피르마 체인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바닥에서 지금 돌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짧게는 여기 90원, 95원 정도, 95원 정도의 지금 매물대가 있는데 요 정도 한번 쳐주고 12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잡코인들 위주로 좀 짧게 칠 수 있는 그런 잡코인 시즌이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이고요. 물론 이렇게 펌핑 한번 주고 나서 상장 폐지된다든지 갑자기 또 뭐 거래 유의 종목으로 뜬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항상 또 잡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큰 금액으로 하기보다는 좀 재미삼아서 좀 소액으로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잡코 장세가 좀 더 지속이 될 걸로 보이고, 뭐 여전히 많이 안 올라간 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솔라도 마찬가지고 골렘 이런 것도 업비트 주도로 약간의 이제 펌핑이 나올 수 있다. 반면에 이제 메이저 알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제 비트코인을 좀 따라가는 추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윗꼬리가 이런 식으로 좀 심하게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도 비트가 또 이거에 한파 더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빠질 경우에는 이제 알트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트코인에 좀 눈치를 보면서 알트들을 좀 진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좀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반감기도 있고 ETF도 승인될 것이다. 그래서 길게 보면 올라갈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다리기 지루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매매를 어느 정도 좀 레버리지를 통해서, 큰 금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레버리지를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정확한 맥점을 따져서 들어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숏을 쳤을 때도 충분히 숏으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떨어지면 롱 자리가 유리한 거고 올라왔을 때는 숏 자리가 유리한 거죠. 이런 채널을 그리면서 현재 비트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는 우리가 또 이제 기회를 틈타서 짧게 단기 수익을 챙기면서 가야 되는 그런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나마 이번에 있었던 이런 어떻게 보면 뭐 작전이랄까요? 이런 작전 비스무리한 행태에서 은근히 수익을 본 사람이 좀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눌림목에서 우리가 이제 롱을 치는 게 최근에 이제 패턴상으로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롱을 진입해서 있던 사람들도 갑자기 승인이 났다 그러면서 엄청난 떡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지만 않았다면은 충분히 이런 구간 뭐 중간중간에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았다. 물론 익절을 안 하고 버텼다 하더라도 지금도 수익권일 수 있어요. 이런 아랫자리에서 롱을 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악질적인, 물론 잘못된 작전이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봤을 수도 있고, 숏을 잡은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매매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롱을 타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 이런 자리에서 숏을 타서 또 수익을 보고 이런 식의 접근도 많이 할 수가 뭐 있었다. 충분히 그런 어떤 여기서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게 판명도 났었고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방으로 떨어지는 작전보다는 결국에는 올려치는 작전이 지금 더 잘 먹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이 조금 좀 긍정적이다라고 그나마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승인이 1월이나 3월 그 전에는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또 강력한 펌핑이 정말로 좀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한번 가짜 뉴스가 터졌었기 때문에 정말로 다음에 진짜 뉴스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일단 또 의심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만큼의 단기적인 폭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 눌림에서의 롱이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수익을 줬었다는 점 측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패턴에 대해서 조금 신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 여기서 좀 더 눌리게 되면은 결국엔 이런 바닥자리, 쌍바닥자리에서 롱을 탔을 때 한번 또 반등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나온다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윗꼬리 기반으로 해서 숏 위주로 접근을 했을 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최대한 안전한 지점에서 마진 거래,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단기 타점은 어쨌든 간에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최대한 저희가 안전하게 이제 카톡방에서 잡아드리겠다. 그리고 잡코인 돌림 펌핑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여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빅, STP, 메타디움, 피르마 체인, 아크, 메디블록, 리스크 이런 것들 많이 안 올라간 잡코인들도 조금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좀 잡코 시즌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업비트 상단에 보면은 전부 다 자코인들이죠.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좀 당분간 좀 더 보여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코인들도 잡을 수 있는 건 잡으면서 소액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정보들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카톡방에서 제공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은 굉장한 가짜 뉴스 사태였죠. 어쨌거나 조금 진정세가 좀 나오고 있고 이 진정세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조정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조금 염두에 두셔서 최대한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라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저는 금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